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월 7일 목요일 밤늦은 시간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둘이 같이 손잡고 대선까지 두 달 남짓 남은 대선에서 손잡고 같이 대선을 치러 나가기로 극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울산 해동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갈등 관계가 봉합되다가 18일 만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이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봉합된 반창고가 뜯어진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상당히 결연한 그런 약속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일단 오늘 제가 방송에서 대들보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새 출발을 다짐한 첫날 하루 종일 찬물을 끼얹고 다녔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 방송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지적들을 들었겠죠. 자, 그래서인지 오늘 본인이 처음에는 공개로 하지 않으면은, 모든 그 토론을 공개로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위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모두 발언만 공개로 하고 참석을 하겠다 해서 모두 발언을 시작을 했는데, 자, 무려 5시 20분부터 시작해서 한 28분 동안 이준석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주로 자기 입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변명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고, 또 합리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듣고 있던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그만해라 막 이렇게 그 소리도 치고 술렁이고, 또 감동이 1도 없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만 한 것 아니냐, 또 갈등만 불거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진솔하게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고 국민이 감동받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 이것은 이준석이 합류를 할 수 있다, 그 선거 진영에, 뭐 본인이 지금 선거 대책본부에 들어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런 뜻을 은근히 피력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투항입니다. 투항. 물론 뭐 이 상황에서 백기투항 이렇게까지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본인의 멘토로 삼는 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퇴출된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 버티기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잘못되면은 이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고. 자, 그래서 그 이준석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비공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50분쯤에 윤석열 후보가 그 의원총회장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내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여기 와서 죄송한데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하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이준석을 끌어안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게 제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각자 또 다 이렇게 이런저런 책임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지난 일을 다 털고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이 사퇴 결의안, 이준석 사퇴 결의안이 거의 뭐 채택까지는 안 됐지만은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사퇴 결의안 철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이준석은 대표인데 우리가 뽑은 대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해를 하는 손길을 내민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준석이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이준석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겠지만,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후보와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원팀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야전 침대를 당 대표실에 놔달라. 3월 9일 대선일까지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선거를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 이 윤석열, 이준석 이 연호하는 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막 퍼졌고 막 박수갈채도 막 터져나왔습니다. 이준석이 한마디 더 합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 그때 울산 회동 이후에 이 봉합을 했다가 또 조수진과 틀어져서 또 이렇게 이 분란을 일으켰는데 2달 남은 기간 동안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보장이 있느냐, 또 그러면은 특히 선거 앞두고 그러면은 더 낭패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하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세 번째 도망가면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도망가면. 그러니 그때 울산 해동 전에 치중에 SNS 글 남기고 잠적을 했다가 부산에 나타나서 막 순천 갔다가 울산에서 가까스로 또 봉합을 하고 이랬죠. 그거 한 번 도망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봉합을 했는데 이 조수진과 또 충돌을 하면서 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을 내놨죠. 2번째 도망갔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귀가했는데 세 번째 도망가면은 내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직은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버텨서 이게 또 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준석이 굽혔습니다. 사실은 굽힌 거죠. 어쨌든 굽혔지만 이준석과의 갈등, 특히 이준석이 본인이 야전 침대까지 놓고 선거를 돕겠다. 그리고 본인이 오늘 28분 연설에서도 2030 젊은 세대의 중요성,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은 일단은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게 봉합을 했으면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준석이 완전히 야전 침대까지 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도망가면은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좀 일단은 믿어준다고 보면은 이 윤석열의 선거운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입장이야 다 아는 것이죠. 김종인도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 윤석열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본인의 정치적 앞날도 없다, 이렇게 느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런 것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일단 접고 무조건 이번에는 윤석열을 돕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 하나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새로운 선대위 체제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번 금요일 또 주말을 보내면서 윤석열의 추락했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